세이노는 누구인가? 필명 세이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say no 하라. 1955년생 의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유년기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교 시절부터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 제목만 봤을 때 일본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이 세이노라는 뜻을 알았고요. 정말 최근 내에 제가 읽었던 어떤 자기 개발서 중에 최고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한테 팩폭을 듣고 싶다, 누구한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 책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가격이 7,200원이고요. 정말 이런 가격에 인세도 안 받으시고 정말 자기는 충분한 자산이 1,0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모른다. 정작 당신은 눈이 당신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지만 당신의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에 현혹되어 채팅이나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TV, 술, 도박, 경마, 일확천금만 항탄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의 질질을 알리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아라. 너무나 임팩트 있는 말이고요.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아라. 그 삶이 정말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역계가 태아되었기 때문이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해야 할 대상이 당신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너무 임팩트가 있죠?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네, 너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정말 너무 뼈 때리는 말이죠.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이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쉬운 길만 찾다가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쉬운 길, 그런 쉬운 길만 찾은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삶에 대해서 진정한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이 이 거친 세상에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이 노력해라. 그리고 이제 자전거 혼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올바른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콤한 그런 쉬운 길보다는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천재들이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들과의 게임이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나온 사람과 경쟁하게 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 사람 주변에는 더 무서운 경쟁자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른바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와 연구소 혹은 법조계, 의료계에 또 유명한 기업들에 있다. 이 얼마나 기쁜가. 서울대 이공계 수석 입학자들의 80%가 나중에 교수가 되어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 역시 범죄들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한 일이 아닌가?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교수나 의사와 혹은 변호사와 경쟁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잠을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씀으로써 목돈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으면 된다. 게다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신 차리고 내 말을 새겨들어라.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자본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학벌이나 배경, 자본 등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런 기회가 없으므로 노력하여 보았자 무의미하다고 믿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고 만다.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미리 계산해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에 가보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인가?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면서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노는 곳은 열심히 찾아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입이 적다고 투덜댄다. 정말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만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라고? 백날 하하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기억해라. 제초대를 뿌리는 이유는 제초대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면 한 잡초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다. 장단컨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당신이 그 무지 그 자체이다. 어떻게 보면 회피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외부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당신의 두뇌 속에 무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무지함.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기 때문에 무지함이 더더욱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의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만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마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맞습니다. 술 마시고 그 순간 즐겨가 회피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제초제를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상의한 짓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며 그저 당신의 마음을 깊은 곳에 답답함이 더 위로받는 것이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이었습니다.